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의 변동 속에서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시장의 경기력을 보시면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닌 참 애매했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좀 복귀해보고요. 내일의 또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의 또 특징 선수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실적주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카지노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했는데요. 단연코 2차전지 또 테마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 선수가 오늘 빛나는 슈팅을 쏘아 올리며 10% 이상의 강렬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내일 시장에도 이 선수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저희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올림픽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도 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해설위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영학 출신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천재라고도 불리네요. 박동기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색 천재답게 오늘 시장 또 검색해 보시니까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선수들 체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네, 어떤 선수가 또 어떻게 좋았는지 자 오늘 장 하이라이트 통해서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 체력 좋아졌다라고 하셨는데 하이라이트 장면에 어떤 선수가 포착됐나요? 조금 전에 소개하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선수. 최근 네. 2경기, 3경기 동안에 그냥 거의 MVP 수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이런 그 주도주 또는 이제 그 주도 섹터 이런 게 나와야만 시장이 좀 건강하고 힘이 강한 그런 그 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약세로 마감이 되었죠. 그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뭐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최근 그 국내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특히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과매도권 해소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만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과연 외풍에 자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국내 증시도 그동안에 지금 올랐던 폭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갭 하락 나온 이후에 이제 크게 또 밀릴 수도 있는 뭐 밀린다 하더라도 또 이상하지 않는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 과열권에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뭐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 지금 체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이 과연 전약 후강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보합권에서 버텨줄 것이냐 저도 상당히 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나 투자 심리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오늘 장을 한 10시 정도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좀 봤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미국 증시와 좀 디커플링,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죠. 제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죠. 예전에 작년 뭐 연말까지만 해도 미국 장이 빠지면은 우리는 더 크게 빠지고 미국 장이 오르면은 잠깐 오전에 올랐다가 정강 후약 형태로 또 음봉으로 밀리는 막 이런 흐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는 조금 반대 현상이 뭐 단 하루지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자, 이 저변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엊그제 파월 의장의 연설
자, 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시장 미국 시장도 다소 뭐 큰 폭은 아니지만은 조금 부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FOMC라든지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이제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서 아마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체력이 강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제 좀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매일 11시 반부터 이제 항상 하게 되는데 항상 그때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걸 짚어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고 지금 핵심적인 큰 흐름은 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개의 큰 악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겹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말 그대로 좀 역대급 악재가 겹치면서 역대급으로 거의 뭐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개의 큰 악재가 해소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리 인상도 거의 다 왔죠. 3월 달에 FOMC 0.25 또 5월 달에 0.25 올리든가 안 올리든가 이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5%까지 오면 거의 다 온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 사이클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6개월, 17개월 정도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한번 돌아서면은 이제 조만간에 아마 1분기 또는 늦어도 2분기에는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한번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은 거의 글로벌 증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돌아서게 되면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강세장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사이클도 거의 지금 막바지 국면까지 왔다. 자, 이런 인식이 좀 이제 같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제 뭐니 해도 뭐 단기 흐름은 수급입니다. 주가의 흐름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강한 그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강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서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로 이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부각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위에 지금 그 좌측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외국인들인데요. 자, 이때가 지금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 요 자리가 지금 1월 달이고 그래서 1월 달부터 매수세가 상당히 더 강해집니다.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매수를 지금 해오고는 있지만 1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매수세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여전히 아래쪽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매도세가 더 강하죠.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끌고 가는 장이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500포인트를 어느 시점에서 언제쯤 돌파가 나올 것이냐. 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2,500포인트 자리죠. 그래서 언제 돌파가 나올 것이냐. 결국은 아마 이제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800포인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800포인트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피 2,5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00포인트 자, 돌파 시도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뭐 포인트는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우리 시장의 좀 투심의 회복됨으로 보입니다. 일단 커플링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봐야 되고 수급도 단기간에 들어왔고 관건은 그거네요. 코스피 2,500 돌파되느냐 안 되느냐. 코스닥은 800포인트 상승 분기점에 놓여 있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시장의 또 경기력에 또 하이라이트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시장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마감장 정리하고
하고요. 노란톡 홍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시황들 있을 겁니다. 기사들을 봐도 이게 시장이랑 연동이 되는 건지 주가랑 반영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스캔해서 입장해 주세요. 노란톡방 링크 달려 들어오는 또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13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박동기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링크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다양한 얘기들도 들어보시고요. 빅매치 포인트 통해서 또 오늘의 테마 어떤 것들이 셀렉트 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테마는 2차 전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 2차 전지 테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프닝에서 그랬지만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역시나 동의하셨던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말할 게 있나요? 주도주로 이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장이 이제 상당히 우리 시장이 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한편에는 2차 전지 같은 이런 이제 주도 섹터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또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장이 이제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는 이런 때 상당히 좀 2차 전지 섹터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좀 전체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제 애를 많이 먹였죠. 2차 전지 쪽도.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죠. 자, 어떤 내용이냐. 자, 2차 전지 섹터는 빠질 때 손절하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섹터가 아니다. 웬만한 종목은 자, 버티고 가는 게 맞겠다. 이번에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그 주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특히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직전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또 차익 실현에 의해서 또 주가가 또 장기간 또 조정 상태, 조정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큰 흐름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은 대응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제 말씀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또 노란톡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어닝 시즌 되니까요. 신기하게도 또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올라왔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최근 한 3, 4일 또는 일주일 조금 더 길게는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부터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왔던 게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테슬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테슬라가 최근이 아니라 테슬라도 국내 테마주 움직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상당히 컸는데, 자, 테슬라가 3개월 만에 $200를 회복을 했다. 그런 내용이 어제 나왔죠. 201달러인가로 아마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격을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또 화재 사건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관련한 사고, 이런 얘기들이 어수선한 얘기들이 많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또 다시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200까지 회복을 하면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 자, 이런 공감대가 해외 쪽에서는 지금 형성이 돼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투자 심리를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살리는 부분 내용 중에 하나가 역시 테슬라가 이제 3월 1일이죠. 그러면 한 2주 남았나요? 한 3주 정도 남았나? 3월 1일 날 테슬라가 미래 장기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 3를 지금 이제 공개를 이제 한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약간의 이런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도 옆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2차 전지 sek터가 이제 어제오늘 아주 강력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2월 달 들었어요.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순매수 1, 2, 3부터 해서 10위까지 보니까 1, 2, 3, 8 이렇게가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2차 전지 쪽이에요. 예,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에코프로, 3위가 LNF. 저쪽에 또 이제 8위에 가면은 뭐 어떤 건지 또 하나가 대주전자 재료일까요? 대주전자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보셨구나. 네, 그럼요. 네,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8위인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외국인들이 1, 2, 3위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금액 수준에서도 4위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만큼 좀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결국은 최근에 2차 전지 강세 흐름을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좋네요. 외국인들이 땡스투를 외치면서 저희가 또 고마워해야 될 존재가 이 외국인인데 여기서 1위 1위 그리고 3위 8위 모두 다 2차 전지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정말 또 투자할 때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또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순매수 외국인들 2월 달에 가장 많이 샀던 첫 번째 아니요 두 번째 종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오늘 선수로 뽑아 오셨는데 MVP 딴 선수 가져오시면 야 내일도 MVP 가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내일도 금요일인데 좀 가능할까요? 금방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그렇죠. 워낙 강렬했기 제가 때문에. 이제 그 공개 방송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가가 작년처럼 계속 빠지면은 이게 오르는 종목이 없으니까 3위는 빠지고 3위는 빠지고 이래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 지금은 장이 패턴이 어떠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또 이제 자꾸만 좀 싸게 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저기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겁이 나서 못 사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그 AI 관련돼도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렇죠. 뭐 솔트룩스 뭐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못 사거든요. 뭐 MP도 그렇고 스코넥도 그렇고 네, 대부분이 VJ는 이제- 다 그렇고 예. 그렇죠. 최근에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내일 빠진다 소리를 못 하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다 오르는 종목에 예. 좀 올라타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아니다 좀 빠져 있는 종목 그래도 싸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해설위원님이 보시는 건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를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방송하면서 그 사실은 2차 전지 쪽 다른 종목을 들고 왔는데 2차 전지 원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라고 제가 스쳐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을 이제 주 종목으로 들고 있다가 어제 그저께 저는 미리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15만 원이 이제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5만 5천 원까지 오는 거 정리했더니 이게 20만 원까지 거의 뭐 20만 원이 육박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에코프로를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강한 매출이 강한 시세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에코프로 매출이 그 1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에코프로 하면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지주사인데요. 전체 매출이 1조에서 1년 만에 5조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지금 5조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말 그대로 1년 만에 5배 퀀텀 점프가 됐다. 한순간에가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제 성장성이 아주 강력한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제가 이제 예전부터 참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었는데, 상장회사가 3형제가 있고 비상장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똑똑한 애들로서 애먹이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2차 전지 그 배터리하고 관련되는 거 하나하고 그쪽하고 또 친환경 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하고도 너무나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전극재 이런 것들이 부품별로 그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회사예요.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의 그 이제 성장성 부분이 집중적으로 뒤늦게 외국인들의 눈에 띄어서 이번에 지금 그 집중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그거죠. 자, 에코프로 자회사가 똑똑한 회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게 에코프로 BM이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52%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를 52%를 반영을 해봐도 에코프로 전체 현재 절반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는 올라서 이제 절반 넘겠죠.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너무 평가를 못할 정도로 에코프로는 절대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가지고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조금은 해소가 됐겠죠. 그만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았다. 자, 차트를 지금 보면은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5만 원대가 이제 지난번에 그 15만 원대에서 고점을 지금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과연 쉽게 돌파가 나오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오버슈팅까지 지금 나오는 흐름이고 실제로 이게 이제 20만 원에 이렇게 되면은 20만 원까지는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또 20만 원에서 이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단순하게 어디까지 간다, 뭐 다 20만 원이면 끝이다. 기술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장대 양봉 나오는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기술적으로는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산다 그러면은 이게 고점이 어디까지다 얘기를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죠. 알겠습니다. 어디가 지붕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평가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차 전지 또 선수 중에 에코프로 말고 또 괜찮다 생각하시는 또 선수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쪽 하면 항상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게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세 개만 보면 된다. 그거 이외에 이제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 요 정도까지만 보면은 2차 전지는 거의 뭐 마스터하는 거다. 막 모든 종목 다 살 수도 없고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눠서 장비 쪽은 사실상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비 관련주들은 좀 떨어져 있고 네. 이제 소재 쪽,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풀리막 이거는 조금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선수를 말씀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이제 신고가가 또 났죠. 그렇죠. 24만 2,500원. 예,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이제 오늘 프로에서 또 이렇게 또 이제 20만 원 다시 재돌파 후 이제 신고가까지 나는 자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줬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하면은 원래는 주력 상품 제품이 음극재예요. 음극재. 음극재를 이제 인조 원래 이제 음극재는 없으니 부족하니까 그 인조 음극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력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양극재를 토탈로 하는 그런 지금 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에서 최근에 삼성 SDI 쪽에 지금 40조 원 수준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 쪽을 뚫었죠.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인가요? 미국의 GM하고 포드 쪽을 뚫었고 엊그제 삼성 SDI까지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사를 지금 다변화하는 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에코프로보다도 포스코 그룹 하면은 워낙 작업력이 탄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광산 다양한 뭐 지금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남미 쪽이라든지 그 광산 쪽에 이제 지분을 투자하고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수직 계열화가 에코프로보다도 훨씬 더 잘 돼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뭐 니켈이 부족하다.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걱정을 안 하죠. 직접 니켈 광산 쪽에 지분을 투자해서 뭐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계열화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다변화도 이렇게 상당 부분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양극재 생산을 미국에다 아예 그냥 공장을 지었어요. 예,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수혜주 하면은 1번으로 떠오르는 1번으로 평가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왜? 양극재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LNF가 미국 진출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그죠? 그만큼 이제 좀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같이 이제 합작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RA 뭐 최대 수혜주가 어디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죠.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까 제가 고점 돌파를 했다 그랬는데요. 고점 돌파가 지금 23만 원대를 오늘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점이 다 왔을까요? 팔아야 되나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데 큰 흐름상 봤을 때는 그럼 사도 되나요? 저는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흐름상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또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 기간 조정 형태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즐겨도 될 수 있겠으나 신규 매수 쪽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좀 있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좀 빠질 거다. 그렇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 10년간의 장기 양극재를 공급 체결했다라면 실적이 10년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보상되죠. 그게 가장 크죠. 네. 예. 그럼 이제 실적도 계속 또 좋아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빠져도 손절하면 안 됩니다. 주요 종목들.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제가 에코프로가 1년 만에 5배 늘었다 그랬죠. 다른 종목들도 거의 뭐 2배씩 늘어요. 물론 포스코 케미칼 4분기 실적이 거의 안 좋았지만 1년 통으로 놓고 볼 때는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이런 점들이 실적 성장성이 앞으로도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5%인가? 얼마 아직 10%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이 성장세가 당분간은 이렇게 2배씩 늘어나는 게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라는 건 한없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또 빠지고 네. 그래서 또 다시 또 매수 기회가 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절대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될 섹터 테마로 또 2차 전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무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으로 열려 있는데요. 박동기 설님께 궁금합니다. 일단 뭐 10시, 11시 이후부터는 뭐 시황을 자세히 풀어주겠다라고는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시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매일 11시 30분부터 이제 유튜브 공개 방송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검색 천재 시스템에 올라오는 이제 오늘 가장 주도적인 이제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또 시황 측면에서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황을 분석하는 종목을 테마주 막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시황을 분석을 해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해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고가 우량주들을 매매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매일매일의 시황 뭐 오늘 빠진다라고 해서 뭐 쫓아가서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또 궁덩이가 조금 무겁죠. 그래서 어쨌든 매일 11시 30분부터 해서 들어오시면은 자 중요한 시황이 이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또 현재 금리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뭐 FOMC나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멘트를 지금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하다, 시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시황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지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QR코드를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기능을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이 QR코드 가까이 대주시면요. 링크 클릭. 그러면 바로 참여 코드 번호를 지금 작성하시오라고 뜰 겁니다. 참여 코드는요. 1334번, 1334번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바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샵 3772번으로 박동기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매치 포인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를 또 눈여겨보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 두 번째는요. 화장품 섹터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 포인트 테마는 화장품입니다. 와, 진짜 이게 방송 동안 오랜만에 화장품 섹터를 보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측면에서 보실까요? 뭐 시황적인 이슈들, 뭐 기사들을 보신 건지, 수급이 괜찮아서인 건지, 뭐 어떤 측면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가장 큰 것은 내일. 빠르면은 내일, 늦으면은 다음 주라 그래요. 그동안에 지금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정부에서 중단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들 우리나라에 그동안에는 PCR 검사를 이제 좀 까다롭게 하다가 아예 어느 순간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우리나라를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보복성 형태로 단체 관광객 우리나라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죠. 그렇죠. 예, 뭐 지금 한 2주 전인가 중국도 이제 해외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안 돼. 이렇게 딱 그냥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빠르면은 내일 늦으면은 그 다음 주 초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해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요 기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요것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의 리오퍼닝이 사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무겁게 좀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다가 미중 또 무역 분쟁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불씨로서 지금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그동안에 도시 봉쇄와 국가 봉쇄를 지금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이 지금 해외 단체 관광객 허용을 했다는 것은 국가 봉쇄를 지금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에도 경기 침체 사이클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자, 직접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나오는 대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말 그대로 해제 기대감 뭐 중국에서는 이미 그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방영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었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반드시 쓰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 쪽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되는 종목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도 지금까지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마스크를 딱 쓰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한다면서요. 마스크를 쓰는데 화장을 왜 해? 너무 편했었어요. 그런 네, 면도 그쵸. 있었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마스크 해제 이게 나오면서 어쨌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는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슈들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제는 또 각광받을 수 있는 테마는 다시금 화장품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화장품 테마들도 너무 많아요. 뭐 색조도 있고 뭐 기초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바르면 색을 좀 더 덧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테마 안에서도 색조 선수들을 좀 눈여겨보시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예상이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색조 화장품 관련되는 종목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화장품 회사들이 워낙에 또 특히 이제 화장품 쪽이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 그 수출이 많이 나고 또 중국 비중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모레치입니다. 자, 아모레치인데 아모레치 뭐 화장품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 아모레치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4분기가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요게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꽤 많이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 있는 뭐 그런 지금 상태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에서 대표적인 그 종목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주 혹독하게 그 구조조정, 사업 개편, 뭐 포트폴리오 조정 아주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그 구조조정이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그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강력한
저 실적 호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었고 올해 2023년도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차트를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가 지금 25,000원까지 빠졌다가요. 지금 거의 이제 뭐 더블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4만 원대, 4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크게 월봉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주가가 이렇게 지금 하락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거의 이때 급등 나왔던 때의 원위치가 된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부분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모레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지금 가장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모레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아모레지가 지금 쭉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도 궁금한데 같은 맥락으로 좀 차트도 비슷한가요? 어떤 선수죠? 조금 더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색조 관련되는 말 그대로 색조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다. 그 OEM, ODM 이렇게 얘기하는데 ODM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아주 그냥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다 하는 그런 걸 OD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 쪽에 이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련되는 종목들의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의 흐름이 중국 리오퍼닝 또 뭐 실내 마스크 해제 이런 이슈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자 CNC 인터내셔널 차트인데요. 흐름 자체가 상당히 무난해요. 큰 폭의 하락이나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무난한 상승 흐름이 아주 급등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하는 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색조 화장품 쪽의 성장성이 말 그대로 그냥 현업에서는 색조 화장품이 꽤 지금 잘 나간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다. 또 모멘텀도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색조 또 CNC 인터내셔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동기 해설위원의 결정적 한방은요. 저희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올림픽. 네, 오늘은 박동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또 인증샷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주세요. 13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박동기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높이 뛸 종목, 멀리 갈 종목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픽하셨을지 먼저 급등할 만한 높이 뛸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 청담 글로벌입니다. 와, 뭐 이미 너무 잘 갔던 선수인데 네. 또 이걸 또 보고 계신 이유가 가는 선수는 또 잘 간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결국은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 가던 종목들이 계속 위쪽에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종목도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은 끼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다라고 해서 실체나 내용이 없이 단순하게 기세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본업 쪽에서 최근에 성장성 부분에서 상당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지금 내용을 일단 한번 뜯어놓고 보면은요. 자, 첫 번째는 화장품 유통 전문 업체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중국의 주요 뭐 청둥닷컴이라 그래요. 네, 온라인 최대 업체 중에 하나인. 자, 거기에 입점을 해서 화장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본업이고 주업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사업 구조를 건강기능식품 쪽으로까지 지금 넓히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90%, 95% 정도가 화장품 매출에서 매출이 일어났다면은 화장품 매출 비중이 지금 60%, 65%까지 낮췄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그만큼 또 신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안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 요 부분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묘한 또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하고 컨설팅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적서적소로 해외 진출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업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이 회사가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해제를 빠르면은 내일, 늦으면은 다음 주에 논의를 하겠다 그러죠. 자, 우리나라가 이걸 아마 발급 중단을 해제를 하면은 중국도 아마 이에 대한 보답을 지금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하나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이게 지금 중국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중국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98%라 그래요, 지금. 중국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중국하고 혹시라도 또 뭐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뭐 좀 이렇게 급격하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없죠. 중국하고 우리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 첨단 산업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못지않게 타격을 받습니다. 함부로 못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동안에 꽉 막혔던, 코로나 때문에 꽉 막혔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자,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양봉이 이제 장대 양봉이 이제 출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최근에는 비교적 잠잠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급등이 나와 있으면은 매수를 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상승 후에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 행보 조정으로 등락을 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자리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크게 내일 뭐 글쎄요, 시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13,000원에서 13,300원. 조금 아침에 뭐 보합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아래 위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 매수 가격으로 잡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조금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단기로 지금 대응을 할게요. 이제 중기로 끌고 가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15,000원. 손절 라인을 아래쪽으로 잡으면은 12,000원, 21선 완전히 지금 무너지면은, 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면은, 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담 글로벌 13,000원에서 13,300원 매수 단가니까요. 내일 또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하단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중장기로 멀리 뛸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네. 또 전공 관련한 또 분야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네. 자, 바이오 섹터 쪽에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아직도 잠잠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좀 집중 분석은 적어도 이제 다음 주에는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또 순환매라든지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도는 게 지금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해서 제가 바이오 섹터 주요 종목들 또 집중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에 좀 한편으로 보면은 성격이 고약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상당히 끼가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면서도 사실 어찌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단순 테마주로 또 분류도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나라 백신의 명가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녹십자, 그냥 말 그대로 투톱이죠. 그 외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몇 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진원생명과학도 백신 하게 되면은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깊은 회사예요. 그런데 단지 뭐 완제품을 하나도 성공한 제품이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단순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은 테마주 안 한다면서 라고 뭐 물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 자,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백신 관련되는 이슈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회사 VGXI라는 이 자회사를 좀 주목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VGXI라는 미국의 회사를 두고 있는 자회사, 이 회사가 원료의약품 이름입니다. 플라스미드 DNA를 첫 위탁 생산해서 이제 수주를 지금 성공을 했다. 그게 지금 한 1, 2주 전에 기사가 나왔죠.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가 플라스미드 DNA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이번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세계 2위, 캐파 기준으로 2위 또는 3위 정도까지 된다 그래요. 그만큼 크게 지어놨는데 수주를 못해서 지금 뭐 회사가 뭐 어찌어찌 될지도 모른다, 막 이런 기사 나와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심을 좀 불식시키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플라스미드 DNA라는 이게 지금 유전자 치료제 원료의약품 쪽이에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종목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기가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 회사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요, 좌측에 있는 위쪽이 지금 외국인이고 아래쪽이 지금 그 빨간색이 기관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기관 투자자, 특히 기관이 이런 종목들을 잘 들어오지 않는데 왜 누가 들어오나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들어오는 이쪽에 보면은 만주, 2만주, 오늘도 만주, 어제 2만주, 엊그제는 지금 5만주.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난번에는 8만주, 6만주. 이 연기금이 들어오는 강도가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자,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이들도 뭔가를 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 흐름을 보면은 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121선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매수가를 지금 8,600원에서 8,700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로 제가 잡고 지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1차적으로는 만원 정도까지 보는 것은 크게 무리 없이 가지 않겠나 이런 지금 생각이고, 아래쪽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7,5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뛸 종목으로요. 진원생명과학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만원까지도 눈높이 보고 계시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박동기 해설위원님과 또 계속해서 또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 우량주 공략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리디온 TV 검색하셔서요.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투자 올림픽!